자, 오늘 수업은 합의적 토론 관련된 수업이다. 우리 시대 처벌의 공평성은 문제없는가? 라는 관점으로 공평한 벌금 문제, 구체적 예로서 공평한 벌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 처벌의 공평성이 문제없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는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 것. 공평한 벌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서론으로 우리 시대는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200자 정도로 5분 정도에 작성해봐. 자, 다 됐지? 우리 시대 처벌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처벌과 형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처벌과 형벌의 역할이 무엇일까? 자, 사극자 10분 정도에 처벌과 형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해보자. 토론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처벌과 형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까 처음에 조금 전에 했던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토론을 준비할 거다. 400자 10분 정도의 작성 보자. 다 됐지? 다 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 다 된 사람만 다음으로 가는 거야.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공평한 벌금 문제에 대하여.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평한 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벌의 공평성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공평한 벌금 문제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자. 공평한 벌금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대는 처벌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잘 준수하는 것. 키우자. 자, 간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해봐. 누군가 불만에 가득 차 천상의 판관에게 구하려고 다가왔다. 그가 자기가 간단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차 위반 같은 거지. 저는 며칠 전에 주차 위반을 해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액수는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액수입니다. 지금 한 4만 원 정도 되지? 4만 원. 하지만 제가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벌금을 내는 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꼭 공동체 규칙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문제는 제 앞에 주차된 차가 있었는데 꽤 재산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차 같았습니다. 그들도 같이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우연히 그 차의 주인인 듯한 부부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들이 뭐라 하더냐? 저희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 금지 의혹에 돈 없는 자들이 왜 주차를 해 자신들의 주차를 방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멀리 주차하고 걸어와야지 자기들의 주차에 걸리적거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오히려 주차 금지를 이용해서 편하게 주차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뭐
정말 부자들한테 4만 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에 대해 무언가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국가의 법규는 오히려 돈 있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셈이게 되겠지. 그런 셈일 거야. 무서울 게 없잖아. 그치? 3만 원이 무섭겠어, 재벌이. 그렇겠구나. 지금 지상의 벌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는 거 보구나. 내 말대로 그렇다면 같은 법규를 위반하고도 벌금에 대해 느끼는 체감 효과가 달라. 그렇지? 법규 예방 효과가 부자들에겐 거의 없겠구나. 그렇겠지. 알았다. 이 문제는 내가 손쉽게 올릴 판결을 준비하겠다. 이때 젊을 때 고생하고 노력해서 자산을 모은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모든 국민을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는 국가가 다른 잣대로 벌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오히려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네.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살게 되어 음식금에 대해서도 부담 없는 세상에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은 국가의 횡포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범칙금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애써 돈을 버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느냐? 천시인의 평관의 말이다. 내기가 의심스럽구나. 돈이 있으니 가난할 때 느끼는 범칙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돈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법규를 어길 수 있게 되니 살기 편해졌다는 말 아니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죽은 후 지옥불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학교에서 평등과 공평의 구분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평등을, 어떤 경우에 공평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라. 평등은 인간 존엄을 기준으로 하며 공평은 인간의 노력을 기준으로 한다. 평등은 정신적 면에서 우선하며 공평은 물질적 면에서 우선한다. 범칙금의 경우는 물질적 사항이므로 평등이 아닌 공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겠지. 이때 공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 법규 위반 시 똑같은 부담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 세후 연간 20억 소득자와 2천만 원 소득자는 범칙금에서 100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천만 원 소득자가 4만 원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낸다면 20억 소득자는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100배가 되겠지. 황관님 말씀대로 공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주차 위반에 400만 원을 벌금으로 낸다는 것은 범칙금이 아니라 범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두세 배 많이 내는 것까지는 참겠지만 100배를 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배는 심하다. 그런 얘기네. 내 말대로 주차 위반 정도의 행위는 큰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적은 범칙금으로 인해 국가 법규에 대해 쉽게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것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실제 소득에 맞춰 범칙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할 것이니 판결 개시를 보고 불만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하거라. 자, 그러니 부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부자들이 갖게 되는 특권들이 모두 없어지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지상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지금 지상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정말 생각한단 말이냐? 지상의 인간들의 욕심으로 천상의 신이 창조한 창조물 생명체의 반 이상이 지상에서 사라졌고, 그렇지? 반 이상이 사라졌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모든 것이 멸망해 버리기 직전이다. 그 막던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탁해졌고, 그렇게 깨끗하던 물은 더 이상 찾기 힘들 정도이다. 너희 인간 먹잇감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다. 너희 지상의 인간들은 어떤 악마 못지않은 잔인하고 무식한 족속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상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자, 인간이 악마 못지않은 잔인하고 무식한 족속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가 있어 그렇게 좋으냐? 비행기가 있어 정말로 좋으냐? 휴대전화가 있어 그렇게 좋으냐? TV가 있어 정말로 인생이 즐거우냐? 자동차, 비행기, 휴대폰, TV가 정말로 너희를 행복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진정 문명의 발달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번에는 또 다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조금 기다렸다가 판관에게 선상의 판관인지 말했다. 다른 벌금 이야기다. 저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했는데 이를 고소하니 벌금으로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폭행 및 상해 고소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는다. 우리 같은 사람 한 달 월급의 벌금은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한 달 수입이 5억 정도 되는 저희 회사 사장은 저를 폭행하고 벌금 300만 원은 식구들끼리 한번 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옷 한 벌 값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이처럼 범죄 행위에 대해 같은 벌금으로 누구나 똑같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 벌금의 경중이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돈이 많은 자들도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도 고려해달라. 그 얘기다. 지상은 정말 기이한 곳이구나. 같은 폭행죄라고 같은 벌금을 올린단 말이냐. 오히려 이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천신의 판관은. 이 같은 법률은 분명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엉터리 법안이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세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이 틀림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것 하나 스스로 법률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지상은 타락해 있구나. 알겠다. 이번에 내가 바꿔주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꼭 저희들이 무시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변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다. 현재 300만 원이 국민 평균 월소득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각자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겠다. 너 같은 경우, 너의 경우 같으면 내 사장은 너를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으로 그의 월소득과 같은 5억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앞에 300만 원을 벌금을 냈다고 했지. 그건 근데 그거는 300만 원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벌금이고
월 5억을 버는 사람은 5억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야. 이는 앞으로는 물론이고 당장 너부터 해당되도록 소급 적용에 벌금을 물리겠다.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한다. 당장 하겠다는 거지. 사자는 이 내용을 각 지역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즉시 시행토록 전달하라. 사자는 판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언급된 사람에게 선상 판관의 명령서를 전달했다. 조금 있으니 이 법안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판관에 있는 언덕으로 모여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판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같은 죄를 다르게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천상의 판관이라고 해도 지상의 수천 년 된 전통을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상의 사람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진 불만을 말해보거라. 돈이 많건 적건 죄는 동일합니다. 그렇긴 하지. 만일 그렇다면 더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부자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벌금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이 위축되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재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죄도 아닌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더욱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을 소득에 연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너는 마치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렇지? 벌금이 100배가 되든 1000배가 되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당연하지. 무엇이 두려워? 범죄에 대한 벌금 증액에 반대하느냐. 지금 너희가 반대하는 그 부담감을 가난한 자들은 벌써부터 짊어지고 살아왔다. 지금 이제 너희도 같은 부담을 지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범죄에 대한 벌금은 너무 적으면 안 되니 전체 국민 중위소득을 가진 자가 내는 벌금에 맞출 것이다. 그렇지? 범죄에 대한 벌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만 연동해 부과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토론의 내용들이다. 첫 번째는 지금 선신의 판관은 재산에 따라, 소득에 따라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정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다. 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관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신의 판결을 포함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토론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자.